안녕하십니까. EPL을 활용한 알고리즘 기초 6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최수영 교수입니다. 이번 6번째 시간에는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소수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소수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떤 정수를 입력하였을 때 우리가 입력한 정수가 소수인지 또는 소수가 아닌지 대해서 판별해주고 또는 구별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소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소수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즉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즉 양수를 말한 거죠. 특히 소수는 IT 분야에서 꽤 중요한데 언어 번역기나 암호 관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수가 뭔지 알았습니다. 즉 소수는 가장 큰 개념으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즉 약수의 개수가 몇 개란 뜻이죠. 그렇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두 개를 가지면 소수라는 거죠. 이런 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수 5가 소수인지 구별해 봅시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인 2로 5를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1부터 나눠 봐도 됩니다. 1은 당연히 모든 정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제외해도 무방하지만 1부터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1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인 2로 5를 나누어 봅니다. 나머지가 1, 즉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약수가 아닙니다.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수학적 또는 프로그램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2보다 1 큰 수인 3으로 5를 나누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3보다 1 큰 수인 4로 5를 나누어 보는데 4 역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2부터 5보다 1 작은 수인 4로 5를 나누어 보았지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오는 소수입니다. 즉 이 말은 1가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스크래치 2.0 개발 툴을 열어서 직접 여러분들과 하나씩 개발해 가면서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2.0 개발 툴을 열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앞서 5차 시에도 사용을 했지만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지만 그리고 2차 시에도 사용을 했었죠. 리스트, 즉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공간을 저희가 리스트라고 쓰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해서 변수도 제가 많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는 변수하고 동일하게 어쨌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에서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변수와 동일하게 리스트도 반드시 그 리스트의 이름을 저희가 할당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름으로 그 리스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또는 이름으로 그 변수에 찾아가서 데이터를 저장하든지, 또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활용을 하든지, 즉 이름이 할당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름을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기능이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주소록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이 베이스로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죄송합니다. 4가지의 기능을 베이스로 활용을 한다는데, 첫 번째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해서 인서트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블럭을 이용해서 1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 1이라는 항목이 1번 방에 1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2라는 항목을 추가하기. 그러면 첫 번째 방에 1을 추가하고 다시 항목을 실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에 1, 세 번째 방에 2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초기화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구현을 했다면 1번 방에 1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을 거고 2번 방에 2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3번 방이 생성되면서 3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즉, 첫 번째 기능이 데이터를 추가, 인서트 할 수 있고, 그 다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딜리트 할 수 있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자, 만약에 두 번째 항목을 테스트라는 이름의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방에 1, 2번 방에 2, 3번 방에 3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방이 삭제가 된다면 두 번째 방은 그대로 있고 2라는 항목만 삭제될까요? 아니면 방 자체가 삭제되면서 3번 방이 1번 방 밑으로 달라붙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 2초 기다렸다가 2번째 항목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었죠? 즉, 두 번째 방에 있던 방 자체, 방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3번 방이 2번 방으로 달라붙게 되죠. 이렇게 방을 유지하지 않고 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항목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방과 항목을 한꺼번에 지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넣을 수가 있죠. 추가하기와 다르게 추가하기 블럭은 순차적으로 다음 방을 생성하면서 넣는다는 뜻이고, 넣기 블럭은 말 그대로 다시 두 번째 방에 2라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럼 두 번째 방이 생성되면서 2가 중간에 들어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방이 처음에 삭제가 될 것이고요. 다시 두 번째 방이 생성되면서 2가 들어가게 되죠. 즉 끼워 넣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존의 데이터를 모디파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10으로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삭제를 한 후에 넣기가 진행되고 1이 10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리스트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개발해야 되는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서 소수 판별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렸고, 소수 판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리스트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개발할 6차 시 때 개발할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스크래치 2.0 온라인 에디터 개발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소수란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구성된 수를 저희가 소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입력한 소수인지 아닌지 궁금한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수를 입력을 받고 그 수의 약수들을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약수들을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스트 만들기 약수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입력한 정수의 약수들을 이 리스트에 계속해서 추가를 할 겁니다. 소수 같은 경우는 1하고 자기 자신 약수가 2개가 저장될 것이고, 소수가 아닌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약수가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요? 먼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저는 입력된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 3초 정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지 미리 좀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 저는 입력된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죠. 한 4초 정도 말해주면 되겠네요. 3초는 좀 글자가 길어서 조금 짧은 감이 있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아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 있네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소수인지 아닌지 궁금한 수를 입력을 받아올 겁니다. 이렇게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받아올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묻고 기다리기 블럭만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블럭을 실행시키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텍스트 박식의 창을 띄워주죠. 그래서 저는 경명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받아 올 수도 있고 이런 숫자들도 입력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소수를 판별하기 위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수를 판별하기 위한, 즉 우리가 이제 입력할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겠죠. 자, 보편적으로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온다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었죠? 여러분, 변수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외부에서 받아온 데이터는 이 대답이라는 블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대답으로 정하게 하면 정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소수 판별하는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받아오는 겁니다. 2469를 한번 받아와 볼까요? 그러면 정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희가 입력했던 2469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외부에서 데이터를 잘 받아왔고 변수에 잘 저장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추가 블록,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는 추가 블록을 만들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추가 블록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 블록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 소수 판별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소수 판별 함수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걸 받아와야 되죠? 매개 변수로 이 소수 판별 함수라는 이름의 사용자 블록에서는 우리가 입력한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는 추가 블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숫자를 받아올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n1이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즉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는 소수 판별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한 수의 약수들을 모두 구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부터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5로도 나눠보고 계속해서 나눠보다가 언제까지 자기 자신까지 나눠 볼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 나눠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약수를 구할 수 있겠죠. 즉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 수가 약수가 될 겁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즉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약수를 1부터 자기 자신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나눌 수 있는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약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이 약수를 1로 정할게요. 왜? 1부터 나눠볼 겁니다. 뭐 분명히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의 약수기 때문에 굳이 1로 안 나눠보고 2부터 나눠봐도 되지만 저는 순차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약수를 1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 약수라는 이름의 변수의 값이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언제까지 증가할 때까지? 즉 n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서 그거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반복문이 필요할 것이고 언제까지? 반복문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입력한 약수가 1부터 나누어질 약수가 우리가 입력한 수보다 클 때까지. 왜 클 때까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같을 때까지 반복해버리면 자기 자신은 나눌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10의 약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을 나눠볼 겁니다.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쭉 증가해서 9로 나눠보고 10으로도 나눠봐야 되는데 10이랑 같아지는 순간 나눠보지 못하고 반복문에 빠져나가게 되겠죠. 같을 때까지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클 때까지 반복하기로 구성을 한 겁니다. 반복문까지 구성을 시켰으면 반복문까지 구성을 시켰으면 이제 우리가 입력한 정수를 이 약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나눠 볼 겁니다. 나누어 봐서 나누어 떨어지면 이 약수는 이 우리가 입력한 n1 값의 약수가 되는 거겠죠. 변수 이름도 약수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연산에서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프로그래밍으로 바꾸면 뭐라고 했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네.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죠. 뭐를? n1을 뭘로 나누었을 때? 그렇죠. 약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n1의 약수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약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진짜 약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리스트에 추가하는 뭘 추가하죠? 당연히 약수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약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1로 나눠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1로 나눠봤으니까 그 다음에 2로 증가해서 2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1만큼 증가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트에 우리가 입력한 수의 약수들이 쭉 저장되게 되겠죠. 저장되게 될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추가 블록을 호출하게 될 것이고 호출한 추가 블록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던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소수를 판별하기 위한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그래서 제가 10을 입력해 보요 10을 입력한다면 약수 리스트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1, 2, 5, 10이라는 숫자가 저장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저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약수를 잘 구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소개를 좀 하고 자,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수가 다 구해졌습니다. 약수가 다 구해졌다면 소수 판별 여부기 때문에 약수를 구했기 때문에 소수를 판별하는 기준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약수의 개수가 소수 판단의 유무가 되겠죠. 소수는 약수가 두 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1하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약수 리스트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의 개수가 즉 약수의 개수가 소수 판단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판별 여부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약수를 다 구했다면 약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제가 판별 여부를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에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조건문을 들고 왔죠. 이 조건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약수 리스트의 항목수가 이보다 크다면 어떤 뜻입니까?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판별 여부는 뭐라고 정하면 되겠죠?
이거는 소수가 아니라니까 no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소수가 맞다는 거죠. ye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 여부까지 결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 결정문에 따라서 결과문을 출력하는 것은 본문에서 출력하면 되겠죠. 따라서 똑같이 판별 여부가 yes라면 뭡니까? 저희가 입력한 숫자는 소수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윤산에 우리가 원하는 입력한 수 이렇게 해볼까요? 입력한 수 소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입력한 수는 정수나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을 것이고 말하기를 통해서 결합해주면 될 겁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니면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눌렀습니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소수 판별하기 숫자 27에 넣어보겠습니다. 27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27의 약수는 139, 27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뜨죠. 다시 한번 다른 수를 넣어볼까요? 소수인 수를 17은 어떻습니까? 17은 소수입니까? 17은 소수이겠네요. 17은 1하고 17밖에 없으니까 입력한 수 17은 소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소수 판별을 우리가 입력한 수의 약수를 구하고 약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소수 판별 이외에도 짝수나 홀수를 구분하는 알고리즘도 한번 한번 해보시고요. 리스트에 약수를 저장하지 않고 변수를 활용해 약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건 어떨까요? 굳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소수만 판단해주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수까지 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약수의 개수를 그냥 변수를 이용해서 카운팅해서 소수 판단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면 좀 더 심플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